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수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간헐적 단식에 대한 질문을 취합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헐적 단식은 다르게 말하면 먹는 시간을 정해둔다 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간헐적 단식이 16시간을 굶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 외에도 하루에 한 끼만 먹는 1일 1식도 간헐적 단식의 일종이라 볼 수 있고, 하루를 굶고 다음날을 식사하는 그런 방식도 간헐적 단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식사 시간을 제한해 두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 살이 빠지기 위해서는 칼로리 적자 상태에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칼로리 적자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하고 섭취하기도 하잖아요. 그 소모하는 에너지가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많게 되면, 즉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상태, 이 상태를 칼로리 적자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이 빠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물론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운이 좋아서 칼로리 적자 상태에 들어오면 살이 빠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살을 빼준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칼로리 적자가 살을 빼준다는 개념을 머리에 먼저 넣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저한테 왔던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어떤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나요? 뭐 16시간을 굶어야 되나요? 18시간을 굶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하루 23시간을 굶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목표는 살을 빼기 위함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칼로리 섭취를 칼로리 적자 상태에 맞춰 놓는다면 단식 시간은 상관이 없게 돼요. 심지어 단식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칼로리 적자 상태에 있으면 평소보다 음식을 적은 양을 먹게 되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적은 양을 적은 시간에 몰아서 먹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보다 한 끼에 먹는 음식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런 취지에서 간헐적 단식을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로리를 얼마나 먹느냐가 살을 빼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고, 간헐적 단식은 이제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본인의 일상을 가장 병행하기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6시간을 굶는 방법이 8시에 식사가 끝나면 다음날 12시에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꼭 두 끼를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끼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얼마나, 칼로리를 얼마나 섭취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칼로리 양이 똑같다면 그것을 뭐 3끼로 나누든 2끼로 나누든 4끼로 나누든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질문이 아침을 굶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저녁을 굶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미신에서 오냐면, 이제 밤에 먹으면 살이 찐다 라는 그런 미신에서 저녁을 굶으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잘못된 상식이에요. 언제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하루에 얼마나 먹느냐예요. 그것이 먼저 따져진 다음에 이제 고려돼야 될 게 먹는 시간인데, 하루에 먹는 음식량만 잘 조절이 된다면 살은 빠져요. 그래서 아침을 굶든 저녁을 굶든 무차별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녁을 굶게 되면 우리의 이제 사회생활이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일상이랑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굶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침을 안 먹으면 힘을 못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녁을 굶어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칼로리만 맞추면 될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칼로리만 맞추면 간헐적 단식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살이 빠지기 위해서는 칼로리 적자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빼는 과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지, 반드시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칼로리가 훨씬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복 때 물이나 커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네, 공복 때는 일단 칼로리가 없는 음료는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끔씩 뭐 깔라만시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깔라만시도 칼로리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순간 그 상태는 이미 공복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복 때 물이나 커피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손실이 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근손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손실이 오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안 먹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안 먹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필요한 영양소는 먹게 돼 있어요. 근손실은 거의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만약에 이렇게 쉽게 이 조금 굶는 사이에 근손실이 온다면
내가 하루는 몸짱으로 살고 하루는 멸치로 사는 것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근손실은 이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단백질만 충분히 드셔준다면요. 그 다음 질문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칼로리를 안 재면서 먹어요.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살이 잘 빠지고 있으면 굳이 칼로리를 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칼로리를 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냥 간헐적 단식으로도 식사량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음식의 칼로리를 정확히 재면서 자기가 소모하는 것보다 적게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영상은 제가 몇 가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카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한 끼에 많은 단백질을 먹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다이어트 할 때 한 끼에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을 몰아먹고 저 말고도 해외에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고기를 한 끼에 뭐 한 400g, 500g을 먹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끼에 단백질이 80g, 90g을 먹게 되는 건데 우리가 고기를 먹자마자 빛의 속도로 소화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소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면 위에 들어가고 대장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데까지 총 10시간이 걸려요. 그 10시간을 통해서 단백질이 조금씩 몸에 흡수되는 거지 절대 섭취했다고 그게 바로 소화되고 그게 다 바로 날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단백질 보충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 거랑 똑같은 상황이냐면 고구마랑 설탕을 비교해보면 고구마는 천천히 두고 이제 흡수가 되는 반면에 설탕은 한 번에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충제도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40에서 50g 이상 먹는 것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동안 나왔던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걸 보시고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열심히 답변을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